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기사에 나온 사진인데요. 황금발을 가진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황금발을 가지고 있죠. 예, 금색의 의족을 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예, 지금 나이는 32살 정도 됐겠네요. 저게 몇 년 전이었고, 그때 나이가 25살, 6살 이렇게 됐었으니까. 근데 이 모델이 어, 보시면 뭐 모델 할 만큼 예,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은데 그런데 이 모델을 되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워낙에 이제 신체 조건이 좋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모델이고 해서 예, 모델 일을 일찍 시작을 하는데 이 모델을 이렇게 패션 모델을 하다 보면 옷을 이렇게 딱 갖춰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생리 기간에 생리대를 찰 수가 없답니다. 네, 착용을 할 수 없으니까 탐폰이라는 생리 대용물을 사용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 탐폰에서 독성이 나와서 그걸로 급성 감염이 되는 바람에 양쪽 다리를 다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끔찍하죠.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 여러 가지 물질, 여러 가지 물건들, 예,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는 예, 어쩔 수 없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독성이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로도 예, 이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예,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경피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피부를 통해서 이제 독이성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훨씬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우리가 세수할 때 쓰는 비누라던가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 바디 샴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도 독성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제품들, 예, 특히 이제 뭐 휴지나 생리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몸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샴푸나 바디워시나 뭐 바디로션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에 발라두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스며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예,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휴지라던가 생리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뭐 색깔이 하얀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뭐 다 판매하는 거니까 좋은 거겠지. 라는 예, 판매되는 건데 설마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를 팔겠어? 예,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식약청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 그게 이번에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1차 결론만 난 건데 예, 가습기의 살균제가 우리의 굉장히 큰 사회의 문제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그러면 잘못한 거냐? 그거는 우리나라 식약처나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그 물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호흡기에 이제 폐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지만 예,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예, 황금발을 물론 저 제품의 생리대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다리를 잘라야 되고 팔을 잘라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제품을 사용하면 언젠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 아메이에서도 이제 이 원포원 프로젝트로 해서 휴지하고 생리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여성 청결제까지 이렇게 후화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제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예, 보시면 이렇게 그 고분자 흡수체를 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분자 흡수체는 물을 굉장히 잘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는 물이 아니잖아요. 피는 액체지, 액체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액체지만 그거를 그냥 두면 피가 어떻게 되나요? 굳죠? 예, 피는 굳습니다. 예, 이렇게 놔두면 그것이 음식으로 우리가 먹는 게 소피잖아요. 소피를 굳히면 그게 선지가 되는 거고 그걸로 해장국 끓이면 맛있어서 먹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는 처음에는 이게 따뜻하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점성을 띠는 액체처럼 흐르지만 근데 그게 실제로는 물 같은 완벽한 액체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게 고분자 흡수체로는 흡수가 되지 않고 되려 어떤 마기 형성이 되고, 예, 그러면서 그게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미에서 나오는 원포움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지는 이 후화생리대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예, 펄프 재질의 흡수체를 사용을 해요. 종이에 우리가 피 나면 예, 이렇게 저도 이렇게 면도하다가 이렇게 피가 나면 예, 휴지를 붙이죠. 예, 휴지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빈 거니까, 예, 살짝 빈 거니까 이렇게 휴지를 붙여놓으면 금방 지혈이 되고 하거든요. 왜? 종이에는 피가 흡수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후화생리대는 전부 다 예, 펄프 흡수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분자 흡수체가 아니라 예, 펄프 흡수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흡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액티브 라이너부터 해서 팬티 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나이트가 있는데 이 오버나이트는 생리대가 아니고요. 예, 요실금에 좋은 예, 그런 대비용 기저귀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오버나이트에는 이 오버나이트가 아니라 액티브 라이너네. 예, 액티브 라이너.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예, 액티브 라이너는 예, 이게 그 요실금을 대비하기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액티브 라이너는 이렇게 고분자 흡수체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실금은 소변이니까 그건 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액체고 물 같은 그런 성질이냐, 고분자 흡수체에 흡수가 되는 성질일 거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이렇게 말려보면 이렇게 수분이 증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피는 수분이 증발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응고가 되는 거고, 예, 이 소변이나 우리 물 같은 경우는 증발되면서 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잔류물이 남아있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그게 그 보이는 건데 완전히 두 개는 다른 성질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흐른다고 해서 다 액체라고 하더라도 예, 그게 이렇게 고분자 흡수체에 흡수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100% 순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이 우리 몸에 닿는 모든 부위는 100% 순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마 테스트, 그 피부 테스트까지 했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코튼, 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마크 있죠? 예, 100% 순면 코튼 이 면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가닉 인증까지 받았는데 그 오가닉 인증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밭에서 3년 이상 유기농 농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밭에서는 단 한 번도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씨앗도 화학 화학 비료를 주어서 재배해서 만들어진 면에서 채취한 씨앗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면에서 채취한 씨앗만 예, 그걸로 다시 밭에 뿌려서 그리고 그게 재배해서 거기서 채취한 면을 가지고 만들어져야지만 예, 이 컨트롤 유니언이라는 곳에서 순면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생리대 하나 이렇게 보시면 뭐 팬티라이너 같은 경우는 4천 몇백 원, 뭐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다 뭐 시중에 판매하는 것들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 공인 인증까지 받은 제품들이라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 제지나 생리대로는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 유한 킴벌리에서 제조하고 있는데요. 예, 이 유한 킴벌리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IMF 때에도 IMF 때에도 이렇게
정리하고 했던 구조조정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던 직원들을 그게 이 IMF가 끝나고 다시 정상화 회사가 돼서 가장 먼저 다시 재취업을 시켰던 그런 회사여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기업가의 정신이 이 어떻게 보면 아미웨이하고도 굉장히 맞물리는 부분이 맞는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맞는 회사인데요. 많은 회사인데 예, 그 회사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은 예, 그런 기준들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글로벌한 아미웨이 스탠다드에 맞춰져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후아 제품도 이 에코서트나 바이오 이런 코스메틱 바이오라는 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다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아메이에서 유통이 된다는 것은 그런 국제적인 어떤 공인된 인증 기관의 인증이 획득한 제품들만 판매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이 제품들과 회사들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예, 모두 그런 걸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그 제조사는 또 흔쾌히 그 요구에 따라서 그런 인증을 다 받아주는 거죠. 예, 그렇게 돼야지만 이 아메이 유통 라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유통 라인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그걸 우리가 아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해야 되고 우리가 뒷면 봐서 그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이 노안이 됐는지 어쩐지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뒤에 써져 있는 라벨에 써져 있는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일일이 확인하거나 할 필요 없이 아메이에서는 예, 아메이에서 유통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준다는 거.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메이 제품을 이렇게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본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들에서도 이 정도의 국제 인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 이렇게 전혀 독성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게 단 하나의 아주 작은 양이라도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이거는 계속 쓰는 거잖아요. 예, 계속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작은 양이 계속 쌓이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을 다 받아서 제조를 한다는 거죠. 특히 이 생리대나 여성 청결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그 일반 피부보다도 예, 생식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경피독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점막이잖아요. 예. 우리가 점막 중에 하나가 또 구강상피도 점막이잖아요. 예. 입속에 그 영화 같은데 이렇게 막 수사물 영화 같은 거 막 보면 이제 이 범죄 현장에서 예,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가 딱 나타나면 형사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용의자들을 선정을 해서 그 용의자들의 DNA를 채취하는데 DNA 어떻게 채취하는지 아세요? 피를 뽑아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 사람들 피를 뽑으려면 다 간호사를 대동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 입을 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봉으로 입속을 이렇게 긁습니다. 그러면 구강 상피세포가 그 면봉에 묻어나죠. 그 정도로 이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약하다고 해야 되나? 예, 이런 피부하고는 다른 거죠. 네, 달라서 그래서 좀 더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긁어봐도 이렇게 그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잖아요. 입속은 그런 것처럼 그런 점막에 있는 세포들은 훨씬 더 이렇게 조직이 쫀쫀하지 않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예, 이렇게 피부는 우리가 물이 새면 비 올 때 물 들어갔을 때 물이 물 속으로 이게 몸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주 쫀쫀하게 돼 있는 반면에 예, 보호막이 더 확실한 반면에 구강상피 세포나 생식기에 있는 세포들은 그 표면은 표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 훨씬 더 많은 경피독이 혹시라도 있으면 예, 그런 안 좋은 물질이 있으면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실 때 좋은 거를 조금 더 좋은 거. 특히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따님들한테는 예, 어렸을 때부터 예, 꼭 예, 이 제품을 사용하게끔 해주시면 예, 훨씬 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더라도 생리통이나 이런 것도 없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화학 물질이 계속 내 몸에 쌓이고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생리통이 훨씬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생리통 없는 친구들이 거의 없대요. 그 이유가 이렇게 이 생리대를 쓰면서 거기서 화학 제품의 화학 성분이 내 몸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품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질류, 휴지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부 다 휴지는 흰색입니다. 흰색. 예. 이걸 보통은 그래서 이 흰색을 보여주기 위해선 전부 다 형광증백제라는 걸 넣죠. 예. 그래서 아주 하얗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하얀 휴지는 형광증백제가 들어가 있으니 갈색 휴지를 쓰자 해가지고 갈색 휴지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엔 없어졌습니다. 왜? 갈색 휴지가 재생 휴지라는 걸 다 알게 됐거든요. 재생 휴지란. 그냥 펄프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얀색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백색을 띨 수밖에 없죠. 천연 펄프로 만들면 펄프 나무를 이렇게 찢어서 만드는 거니까 걔가 흰색이 돼요. 나무 속살은 갈색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무 그림 그릴 때 나무 색깔을 갈색으로 칠하지만 속살은 갈색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얇게 펴면 정말 하얗거든요. 그래서 흰색이 맞는 거였다는 걸 안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갈색 휴지는 뭐지? 갈색 색소를 뿌렸나? 아니요. 그거는 재생 펄프라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활용하는 신문, 뭐 박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걔를 끓입니다. 그걸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풀어지겠죠? 네. 풀어지면 그거를 이제 다시 소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걔를 이렇게 그 원래 펄프를 종이를 만들 때 과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책체 같은 데다가 김이 똑같은 방식인데 이게 아주 얇그 눈이 가는 체에다가 펄프를 이렇게 뜹니다. 그럼 물은 빠지고 걔가 남아서 걔가 마르면 이제 종이가 되는 건데요. 물론 그거를 우리가 쓰는 A4 용지나 노트에 쓰는 종이는 매끈매끈한 거는 이렇게 압착을 한다거나 뭐 이제 그 다음 후가공들을 거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빳빳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휴지나 일반 펌프를 만들 때 그렇게 뜹니다. 똑같이 재생 펄프도 그렇게 뜨는데 그렇게 뜨면 얘네들은 더 이상 나무에서 뽑아낸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진액이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뭉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예, 떴는데 말랐더니 바람이 불면 슈르륵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서로 안 뭉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뭉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녹말 전분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녹말 전분 값이 올라서 녹말 전분보다 더 저렴한 화학 제품들이 나타났답니다. 이렇게 뭉치게 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재생 펄프를 만들 때.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근데 얘는 갈색이라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형광증백제를 뿌립니다. 형광증백제를. 그래서 그런 제가 미처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냅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냅킨으로 입을 딱 닦고 불을 쓱 끈 다음에 형광 불빛을 쫙 붙이면 입에 있는 데가 보라색 형광빛이 쭉 나고 손에서 나고 만졌던 이 형광 물질이 묻어난다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만들려면 저렴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어떤 건물의 화장실이라던가 터미널의 화장실이라던가 뭐 이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화장실들을 갔을 때 집이 아닌 곳에선 거기에서 그 어떤 휴지를 쓰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식당도 어쩔 수 없이 냅킨을 쓸 때 단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저렴한 걸 하게 되는데 그 저렴한 것들은 전부 이렇게 재생으로 만들게 되고 재생으로 만들면 그나마 좀 괜찮게 만드는 재생 휴지는 녹말 전분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그 다른 화학 제품을 써서 화학 처리를 하는 거죠. 화학 약품 처리를 해서 걔를 붙인 다음에 거기에 색깔을 흰색으로 나게 하기 위해서 표백제와 함께 형광증백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한 킴벌리에서는
재생 펄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예, 그 유한 킴벌리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재생 펄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메이에 판매가 되고 있는 이 롤티슈나 키친타올, 그다음에 이 미용 티슈, 그 곽 티슈는 전부 다 코튼 펄프를 사용합니다. 코튼 펄프라는 건 면인 거죠. 면. 예, 면에서 추출해낸 펄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래서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걸 코튼 펄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드러운 이 100% 천연 펄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롤티슈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뭐 마트에서 휴지를 사서 휴지를 맡아보면 휴지를 이렇게 맡으면 냄새를 맡으면 향기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향기가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걸어두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향이 나죠. 그 휴지에서 이렇게 향이 퍼져서 향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향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휴지에 쓰는 향수를 좋은 걸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3겹짜리 24롤짜리만 해도, 이 24롤짜리만 해도 여기에다 향기가 나게끔 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린다? 뭔가 향료를 넣는다? 그러면 그거를 정말 좀 뭐, 한 방 1ml에 뭐 몇만 원씩 하는, 뭐 아니면 1ml에 뭐 몇천 원씩 하는 거를 넣으면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이거 하나의 향을 넣는데 1ml 갖고 될까요? 한 놀 가지고 하는데 제 생각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음, 굉장히 예, 굉장히 저렴한 향이라는 거고 이 향은 그러니까 뭐그 몇 가지 제품 중엔 정말 싼 게 비지떡인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향입니다. 향. 다음엔 저기 아메이에서 이향 제품 에센셜 오일도 나오니까 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것처럼 이 향을 내는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퀄리티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미향, 로즈향이라고 해도, 장미향이라고 해도, 장미꽃을 꽃잎을 진짜 먼지가 없는 데서 아주 깨끗한 데서 키워서 깨끗하게 씻어서 걔를 증류해서 만들어냈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툭툭툭 따서 그냥 확 끓여가지고 거기서 증류를 했느냐에 따라서 냄새의 차이, 퀄리티의 차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향수도 그뭐 명품이네, 안에 이러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향이 있는 휴지들이 있는데 예, 아메이에서 판매하는 원포원에서 판매하는 이 롤티슈, 키친타월, 미용 티슈에는 전혀 무향료, 그다음에 형광증백제도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3개 가지가 다 들어있고요. 거기에 특히 이 키친타올은 엠보싱이 되어 있어서요. 그거를 뭐 포디데스라는 엠보싱 그 기술을 써서 이 엠보싱을 굉장히 이렇게 널찍하게 해서 이렇게 물기 흡수가 돼. 키친타올이니까 아무래도 물기를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기를 쫙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흡수력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놓은 키친타올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사용하시다가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키친타올은 이렇게 우리가 물기를 닦는 거니까 기름기나 물기를 닦는 건데 특히나 물기를 닦았을 때 휴지가 녹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휴지가 잘 풀어지는 애들이 재생 펄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에 어떤 화학약품을 처리했거나 뭐 녹말 성분을 넣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물에서 한번 끓여내고 그 나무에 진액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물에 닿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화학약품도 그렇고 녹말 전분도 그렇고 그것들이 녹아스면서 이게 훨씬 더 빠르게 해서 조금만 해도 찢어지거든요. 금방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이렇게 쫀쫀함이 틀리죠. 다른 건데 그런데 이 키친타월 같은 경우에는 물에 젖어도 정말 찢어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내가 푹 찢지 않는 한 그냥 물 닦고 일반적인 힘을 가해서는 전혀 찢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 키친타월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가
주방에 물기를 닦아내죠. 그럼 우리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닦아낸 다음에 거기에 예, 약간의 항균 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녹차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녹차가 가지고 있는 그 항산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키친타올에는 적용돼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산 녹차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키친타올입니다. 신기하죠? 키친타올에 녹차잎을 그렇다고 다려 드시면 안 돼요. 그 녹차는 안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녹차잎 추출물까지 들어있는 그런 키친타올입니다. 그래서 이 미용 티슈도 어,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이 미용 티슈는 우리가 그 뭐 화장을 지우거나 뭐 얼굴을 닦아내실 때 쓰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 롤티슈는 화장실에서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얼굴에 뭘 닦는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걸 닦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더 없어야 돼서 이 미용 티슈에는 바오밥 바오밥 나무의 추출물, 그다음에 모링가 나무의 추출물, 그다음에 호호바 오일 추출물까지 해서 이 티슈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롤티슈도 우리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롤티슈도 똑같이 바오바, 모링가, 호호바 추출물이 티슈에 더해져서 아주 부드럽게 상처나지 않게 상처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용변 보고 나서 닦을 때 상처 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떤 휴지들, 특히 그, 뭐 이렇게 개방 화장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거 말고, 이렇게 간이 화장실로 뭐 공원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이렇게 이따만한 휴지 있잖아요. 이따만한 휴지. 거기에 그거를 이렇게 많이 말아서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뻣뻣한데, 굉장히 뻣뻣하죠. 그런데 이 롤티슈는 아무리 많이 말아도 이렇게 뻣뻣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직이 굉장히 촘촘해서 쉽게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롤티슈나 미용 티슈나 키친타올이나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도 예, 이런 휴지 제품에서도 피부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뒷면을 보고 라벨에 붙어 있는 모든 성분을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이게 좋나, 이게 좋나 확인을 못하니까 맨날 확인하는 건, 아, 원 플러스로 원으로 하니까 얘가 싸네. 아, 이게 더 몇백 원 더 싸네. 한 놀당 이건 36롤인데 7,000원. 이거는 뭐, 아, 요즘 7,000원짜리도 없다. 36롤이, 24롤인데 15,000원? 뭐, 여기는 36롤인데 뭐 28,000원. 그러면 도대체 한 롤에 얼마지? 뭐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서 사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가격이 아니라 이 제품이 우리 몸에 닿았을 때 우리 몸에서 이런 나쁜 영향이 없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하거나 우리가 직접 테스트 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제 공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공인 인증까지 받는다는 거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사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생리대하고 재지류, 이렇게 휴지들 종류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쓰시고 있는 제품이 혹시라도 아메이 원포원 제품이 아니라고 하시면 이게 그거는 그냥 청소할 때 쓰시고 꼭 내 몸에 닿는 부분에 써야 되는 곳에는 꼭 이 제품들로 가져다 놓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생리를 할 때부터 아메이 생리대를 썼던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아무리 급해도 다른 거는 정말 사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굉장히 이제 자기 몸이 그렇게 그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그러니까 한 번도 반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성이 없어서 조금 아무리 좋다고 하는 생리대를 써도 암에 있게 아니면 항상 뭐 가렵거나 뭐 따끔거리거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꼭 그것만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님들을 두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생리대하고 휴지들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